2021년 2월 한 달간 총 투자 유치 2월 한 달간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회사는 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솔직히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진짜 엄청나죠? 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이진열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한 달간 투자를 받은 회사들의 그 투자 기사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월간 스토리라고 이름을 잡았습니다. 다음 탄이 안 나오면 망한 거니까 이번 편을 잘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월간 스토리는 랭키닷컴 기준으로 스타트업 미디어 중 1위 트래픽을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투자나 투자 기사, 유치라고 검색을 한 뒤에 나오는 전체 기사들을 리스트업한 후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사 중에 누락된 건이 있거나 혹은 플랫폼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투자건들은 빠져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한 달간 투자를 받은 회사들의 전체 통계들을 좀 살펴보니까 한 달간 총 65개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고요. 총 투자액은 7,481억 5,200만 원으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티몬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각각 3,050억, 2,200억씩 투자를 유치해서 2월 한 달간 총 투자액의 70%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그리드위즈였고요. 2월 한 달간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VC를 살펴보니 스프링캠프, CNT테크, 그리고 해시드 이 세 군데가 각각 4건씩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티몬과 카카오 모빌리티를 제외하고 투자액이 가장 컸던 총 5개 회사들을 좀 제가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외에 65개 전체 회사들의 투자에 대한 내용이나 투자 기사들은 아래 그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개 회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그리드위즈입니다. 사실 그 티몬과 카카오 모빌리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 되게 신기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회사니까 컨텐츠를 위해서 공부를 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그리드위즈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보유한 회사예요. 전기가 항상 풍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드위즈는 부족한 에너지를 잘 관리하거나 아니면 잘 축적해서 쓰거나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부족해서 도심이 전부 정전이 되는 블랙아웃이라는 사태가 있었던 적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이 예비 전력 수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 관리 시장이라는 걸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리드위즈는 크게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사업이라는 3가지 카테고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란 건 이런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쓰는 피크 시간에는 의외로 전기를 안 쓰는 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모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크 때 필요한 회사나 다른 곳에다가 이 전기를 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발전소에서 발전을 막 했는데 이 전기를 전체가 항상 많이 쓰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달아놓으면 얘를 축적해 놓는 거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사업도 그리드위즈가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센서들도 만들고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기본으로 그리드위즈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도 그리드위즈는 2020년 기준 거의 500억 정도의 매출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누적 7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은 화석 원료를 쓰지 않고도 에너지를 발생시켜 주거나 혹은 똑같은 연료를 썼는데 혹은 똑같은 뭔가 리소스를 썼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하거나 혹은 기존에 발생한 에너지나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기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분야는. 다음으로는 이제 좀 잘 아시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으로 유명한
바로고인데요. 아마 막 그 배달 오토바이 그 배달통에 영어로 바로고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배달 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거나 혹은 그런 리소스를 쓰지 못하는 그 업장들의 배달을 대행해주는 스타트업인데요. 배달도 대행해주지만 그런 가게나 어떤 업장들이 그 배달 기사의 어떤 배달 현황도 보고 민원도 접수받고 하는 일련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아는 퀵 서비스 시장까지 같이 먹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버린 바로 이 바로고입니다. 바로고는 굉장히 선도업체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배달이 많았던 2020년 기준에 무려 1억 3,200만 건의 배달을 대행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바로고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1번가가 250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전선에 네이버가 뛰어들면서 CJ랑 같이 지분 수합하면서 CJ 대한통운도 인프라를 흡수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릉을 하고 있는 그 멜시코리아의 대주주이기도 해요. 그 외에도 쿠팡도 원래 자기들만 쓰던 로켓 배송이라는 걸 파트너들에게 이제 공개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이길 배송이나 뭐 당일 배송, 뭐 새벽 배송 이런 거를 경험한 고객들이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약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이런 물류 시스템을 좀 더 자동화하거나 혹은 물류 비용을 현격하게 어떤 줄여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솔루션 쪽으로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배우 김혜수 씨가 모델로 있는 오디오북 윌라입니다. 윌라는 월 9,900원에 오디오북을 무제한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요. 벌써 4년 만에 누적 150만 사용자를 넘어서고 막 2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할 만큼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빠른 성장 덕에 최근 UTC 인베스트먼트로부터 250억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벌써 누적 투자 금액이 460억이 넘었다고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오디오북을 즐겨 듣는 유저는 아니에요. 야, 근데 무슨 스타트업이 벌써 김혜수 씨를 모델로 쓰지? 뭐 이런 정도만 솔직히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윌라를 운영하는 인플루엔서를 찾아보고 나서 솔직히 굉장히 놀랐어요. 이 윌라를 운영하고 있는 인플루엔셜이 미움받을 용기나 명견말리 시리즈 같은 굵직한 베스트셀러를 낸 그 출판사더라고요. 게다가 2008년부터 강연 에이전시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강연이라는 시장을 붐을 일으킨 회사가 인플루엔셜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출판사나 강연 에이전시라고 하면 엄청 전통적이고 올드하고 뭔가 느리고 답답할 것 같은데, 야, 이런 회사에서 이런 섹시한 오디오북을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솔직히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윌라의 케이스를 보고 솔직히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노하우나 네트워크나 그런 게 있는 회사가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서 제대로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맘마먹자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더맘마입니다. 이 맘마먹자는 가까운 동네마트들을 앱 서비스에서 모아가지고 이 동네마트에서 당일 배송으로 식재료 같은 것들을 배송받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O2O 서비스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약 67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 151억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참 이것도 반성한 케이스인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동네마트를 이렇게 연계하는 게 사업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더맘마의 회사 구조를 살펴볼수록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네 마트와 고객을 연결하는 비즈니스인데요. 두 주체를 연결하면서 배송을 대행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저는 요새도 동네 마트를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로켓 배송이 되는 지역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부 지역에만 로켓 배송이 서비스가 돼요. 이 더맘마는 외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외지역에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식자재 마트나 이런 지역 대형 마트들과 고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맘마의 두 번째 사업 모델은 직영마트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 직영마트는 맘마마트예요. 2021년 3월 막 이번에 그 맘마마트의 천안 1호점 직영점이 런칭을 했는데요. 한 3,000평 정도 규모의 식자재 마트인데
되게 재밌는 게 롯데마트 천안점이 철수한 자리를 인수했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철수한 자리에 스타트업이 이제 들어간 거죠. 야, 이것도 정말 고무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만마는 이 직영점을 통해서 뭐 직접 IT 솔루션도 만들고 뭐 이렇게 무인 계산대나 뭐 카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천안 지역의 인근 지역 새벽 배송을 더만마가 최초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마트자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인 거죠. 이 천안점 지하에 창고형 와인숍 브랜드인 와인팩토리라는 것도 만들었대요. 스타트업도 마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 지하에 와인샵을 만든 거죠. 진짜 엄청나죠. 세 번째 모델은 신선식품 도매인데요. 이미 직영마트도 있죠. 그 지방에 있는 마트들도 내가 다 이미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마트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도매를 하는 거예요. 더만마는 자체적으로 경매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신선식품들 있잖아요. 뭐 수산물 이런 거 본인들이 경매 떼와가지고 마트에 도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만들어 놓은 유통망을 굉장히 잘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게다가 최근에 호텔앤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호텔앤조이를 인수했어요. 호텔의 식재료 제품을 납품하겠다는 거예요. 호텔 네트워크에다가 호텔용 식재료 납품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PB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더만마가 이미 쌀도 갖고 있고요. 쌀이 뭐냐, 맘마쌀, 그리고 김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이 맘마 김밥김 이런 거예요. 저염식 반찬 브랜드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 HMR이라고 되게 핫한 간편식 시장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더만마는 맘마마트와 더만마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PB 제품을 파는 거죠. 와, 저는 반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고 밸류체인을 잘 만들고 있는 회사에게 이게 사업이 되나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오만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 클래스 플랫폼인 타링입니다. 댄스, 베이킹 같은 취미 영역뿐만 아니라 뭐 포토샵, 코딩 같은 직무 영역까지도 튜터랑 수강생의 수업을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기억에 타링이 오프라인 클래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20년도에 VOD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고공성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링은 튜터만 6,000명 정도 되고 회원수가 한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번 라운드에서 147억 규모의 시드 B 투자를 유치했고 누적 투자 금액은 19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타링은 처음에 그 대학생들의 잉여 시간을 탈출한다고 해서 타링이거든요. 탈잉여예요. 그게 취미로 확대됐고 대중으로 확대됐고 직무로 확대됐고 그리고 최근 VOD로 확장을 한 거죠. 마치 페이스북이 예쁜 여자애들 이런 거 막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없냐 이런 거 보여주다가 학교 늘리고 전체로 늘리고 뭐 이런 것과 같이 차근차근 사회 영역을 정말 확장을 잘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대표적인 주자는 클래스 101이었죠. 근데 타링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아놓은 이미 튜터와 컨텐츠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댄스를 가르쳐주는 오프라인 선생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댄스를 가르쳐주는 오프라인 선생님이 이미 컨텐츠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VOD로 가져오면서 이 튜터들의 수익도 배가시켜줬던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타링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계기는 어떤 직무 교육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엑셀 잘하는 법, 비즈니스 문서 작성하는 방법, 마케팅, 코딩 이런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PDF 전자책으로 월 뭐 10만 원 벌기, 뭐 스마트 스토어로 투잡하기 뭐 이런 관련된 컨텐츠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갖고 있었던 오프라인 중심의 조직의 역량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막 개발자 더 충원하고 막 빠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을 했던 팀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타링 팀에서 또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정말 멋진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이버에서 디자인을 담당하시던 조충현 디자이너님 뿐만 아니라 최근에 네이버 전 AI 개발 리더였던 김진중 CTO님을 영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와, 이걸 보면서 이 시장이 진짜 커가고 있구나. 그리고 타링이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2월 한 달간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 중 5곳을 살펴봤는데요.
와, 이게 2월 한 달간만 해도 진짜 엄청난 회사들이 투자를 받았고 이 회사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3월에는 또 어떤 스타트업들이 이 리스트에 오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3월 스토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